네, 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정사는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사를 보기 전에 일단 준동사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준동사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는 엄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라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공부를 하다, 공부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엄이라는 게 있어서 단어의 활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동사 자체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투부정사,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동사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를 보시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ing,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분사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동사를 명사나 부사나 형용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명사로 활용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동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얘네들의 출발점이 다 어디냐면 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이면서 얘네들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일단 먼저 태를 갖게 됩니다. 태라는 것은 수동태, 능동태를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시제라는 것은 완료 시제,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사의 수식을 얘네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의미상의 주어, 보어, 목적어를 가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세 개 중에 바로 뭘 설명한다? 바로 투부정사를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익혀두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투부정사의 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부정사가 명사, 부사, 형용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될 때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는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부사로 사용됐을 때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사적, 부사적, 형용사적 그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한 그 투부정사를 이용해서요, 세 개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o study English is interesting. I like to study English. My favorite thing is to study English. 여기서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to study English, to study English, to study English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뭐죠? is이기 때문에 to study English는 바로 뭐가 되죠? 주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재미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 것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얘는 조사 뭐가 붙죠? 그죠? 을이 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영어 공부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어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어랑 같은 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my favorite thing과 뭐는 같다? to study English는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라 함은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는 여기에서처럼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주어 it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it is interesting to study English. 그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진주어가 된다.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긴 투부정사는 간단하게 가주어로 써서
진주어를 뒤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 조문법이죠. 이것도 해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하리라고 해석이 되고요. 얘가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 놓은 이유를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후에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B2의 문법입니다. 근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되죠? I have something to do. 해야 할, 하기 위한 어떤 것이 있다.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두 번째, 비투용법이에요. 비투용법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주어와 투부정사는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이걸 가정, 운명, 의도, 예정, 의무라고 해서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용법에 대해서는 따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단지 얘는 뭐하고 구분되는 부분에서 나오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구분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볼게요. The prince visit the city. 자, 그 여왕은 그 도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요, the queen과 to visit the city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얘는 그냥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뭐에 해당하죠? 그렇죠. 예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my plan is to visit the city. 내 계획은 바로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요, 내 계획과 그 다음에 뭐가 맞죠? 도시를 방문하는 게 서로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어와 투부정사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또 다른 하나는 비투 용법이 있는데 비투 용법에서 to는 주어와 다르다, 같다, 다르다라는 거.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어떤 부분이 잘 나오냐면 이 목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I go abroad. 나는 외국에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to study English를 뭐라고 해석했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랑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고 쟤는 뭐뭐 하기 위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얘랑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다?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걸 보시면은요. I grew up to study English. 나는 자라서 뭘 하게 되었다?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는 자라서 얘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결과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원인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볼게요. 나는 굉장히 행복해요. 나의 감정이에요. 근데 내가 왜 행복해? 영어 공부를 하게 돼서. 그죠? 그래서 이 행복한 감정에 대한 원인을 나타낼 때 이것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죠. 참 잘 나옵니다.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영어를 공부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들 문장 앞에 보면요. 투부정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 그냥 100%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조건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네, 그 다섯 번째는 형용사 수식. English is easy to study. 영어는 어때요? 공부하기가 어떻다? 쉽다.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이 easy를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와 수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여러분 영어 공부가 굉장히 쉬워요. 뭐만 알면 그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동사의 그 준동사의 동사의 성질을 얘기하다
바로 뭘 얘기했었죠?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거기에서 잘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it is. 그 다음에 was 형용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맨 앞에 쓰인 게 가주어고 뒤에 to부터가 진주어예요. 그러면 사실상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투부정사가 행하는 진짜 주어. 투부정사를 행하는 진짜 주어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합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형용사는요, 뭘 쓰죠? of 플러스 명사를 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all 플러스 명사를 씁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It is kind of you to pick me up. 나를 데려다 준 너는 어떻다? 그렇지. 친절하다. 그러면요, 나를 데려다 준 거는요, 이실까요? 아니죠. 바로 누구죠? of you가 바로 나를 직접 데려다 준 사람이 되겠죠. 투부정사의 진짜 행동의 주체가 되는 애예요, 얘가. 됐죠? 그리고 kind는 뭡니까, 여러분? 얘를 칭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of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t is important for you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게 너에게는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건 누구예요? 바로 너죠? 그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하지만 important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형용사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important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죠? 가치를 어떻게 해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